네, 자, 모닝 스탠바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아무래도 시장이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스닥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고 M7 기업들도 비교적 좋은 실적들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체크 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또 우리 건 앵커님께서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초를 조금 뿌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제가 한 줄 평은 낙폭 과대 인식 확산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번에 기록했던 단기 조정이 바닥이 만약에 오늘이 확실하다면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석고대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시장에 10년가량 있었을 때 일단 오늘부터 3일 정도는 더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부정적인 뉴스는 하나도 없어요. 긍정적인 뉴스가 많은데 지금이 이런 낙폭과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니까 내가 이거 좀 사봐도 될까? 이런 투심이 조금 더 퍼지는데 우리가 시간 좀 봐야 된다. 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시장도 반등을 했죠. FOMC에서 일단 이번 달 7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9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거의 진행을 하겠다. 물론 이제 점도표에서 거의 93% 이상의 기준금리 인하 확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큰둥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에서 그렇게 확실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말 9월 달에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채금리도 4.03포인트 정도 거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 2% 넘게 하락하면서 9월 달에 기준금리가 정말 인하가 되겠구나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엔저 정책을 펼치던 일본 경우도 기준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면서 확실하게 시장이 정상화가 되려는 우리가 마이너스 금리도 사실 그다음에 5% 이상의 금리도 사실 정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느꼈던 기준금리는 보통 1%에서 3% 사이였는데 이제 그 가운데로 이제 스프레드와 낙폭이 축소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아직도 경제 지표나 어떤 기술주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AMD나 뭐 램리서치나 메타나 퀄컴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했지만 오늘 저녁에는 이제 애플이나 아마존, 인텔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의 FOMC는 마무리가 됐지만 영국의 통화정책 나오면서 우리가 알만한 뭐 일본, 캐나다, 미국, 유럽 이렇게 굵직굵직한 통화정책 회의가 마무리가 되면서 확실하게 2024년 하반기 통화정책에 대한 기조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밤에 애플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애플 실적 발표가 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뉴스를 읽어보니까 애플의 매출이 바닥을 쳤다면서 6월달 분기 매출이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오늘 밤에 애플에서 발표 실적이 잘 나와준다고 한다면 더욱더 날개를 달아주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지금도 뉴욕 시장도 어제 시간에서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은 오늘 조금 추가 상승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약간 강보합권에서 보여줬던 종목들은 시간에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뉴욕 시장과 국내 시장에서 추가적인 반등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어제 오늘이 이번 2주간의 개인 투자분들을 괴롭게 했던 조정 구간에서 단기적인 바닥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바닥이 어디인가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국내 장과 잘 연결됐으면 하고요. 자, 그럼 관련된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닝 관심주 첫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서 잡으셨나요? 네, 첫 번째로는 12만 전자 간다. 삼성전자를 더 사야 될까? 삼성전자랑 전반적인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뉴스에도 나와 있고 증권사 리포트들도 제대로 좀 커버가 되는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지금이 가장 쌀 때인가?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는 게 좋을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큰 비중으로 한 번에 또 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기술적 분석을 조금만 곁들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워드가 굉장히 강하죠. 이 삼성전자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잠 좀 깨워드리고 우리 모닝 스탠바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조금 노골적인 헤드라인 정해봤습니다.
있습니다. 12만 전자 간다. 물론 12만 전자를 가겠지만 지금 오늘 당장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어제 확정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정말 1의 오차도 없이 다 시연이 되면은 올해 하반기에는 가지 않을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초를 치는 게 저는 엄청 믿지 않아요. 어제 실적 발표랑 컨퍼런스 콜을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헤드라인이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뭐 뜻밖의 어닝 서프라이즈, 뭐 최대 실적 맞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7월 초에 발표했던 잠정 실적이랑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1분기 71조의 실적을 기록했죠, 매출. 그 다음에 2분기는 74조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잠정 실적도 74조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잠정 실적이랑 확정 실적이랑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뭐 헤드라인에서 노골적으로 썼고 어제 그 뉴스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뭐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근데 그 헤드라인을 보시면서 삼성전자를 사도 되겠구나. 요거까지는 되는데 삼성전자를 막 20%, 30% 사셔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 은별 앵커께서 이야기를 한번 주셨는데 HBM3 콜 테스트 통과를 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시점은 이야기를 안 했는데 뭐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4분기에는 HBM3E를 통과하고 HBM4 같은 경우는 올해 그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K모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HBM3E는 8에서 9월 중으로 승인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한번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HBM3랑 HBM3E가 될 줄 알았죠. 젠스당 CEO가 갤럭시 언팩 행사 와가지고 사인도 할 정도였으면 될 줄 알았죠. 근데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돌다리는 두들겨 가고 봐야 된다 이런 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제 이제 오늘 자정쯤에 모건스탠리에서 엔비디아를 탑픽으로 꼽는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물론 메모리 시장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거의 90%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한 번 더 이제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고 이제 애플에서 엔비디아 칩이 아닌 구글의 칩을 쓰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성장성을 의심하는 거. 이거는 반도체 섹터를 살까 말까를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반도체 투자 비중과 기대 수익률을 조정을 해야 되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뉴스를 봤을 때 아이고 반도체를 더 이상 투자를 하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면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도 오늘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종목을 가져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목표 수익률은 조정을 하되 매수 의견은 동일하다. 근데 이런 제가 투자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과대 낙폭을 기록을 했다고 한다면 공략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관심주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를 갖고 왔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가장 탑픽입니다. 일단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는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가장 두꺼운 매물대가 17만 원과 17만 5천 원입니다. 근데 17만 원과 17만 5천 원이 오면 그때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는 거고 일단은 오늘 양봉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 양봉을 지지하는지 아니면은 윗꼬리가 달리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뭐 3%, 4% 이상 상승 마감을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19만 5천 원, 20만 원에서도 추가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양봉이긴 한데 윗꼬리가 달려있다? 라고 하면은 우리 기존 전략대로 19만 원과 17만 5천 원 사이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제 기관 순매수 들어왔는데 외국인은 조금 덜어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SK하이닉스보다도 더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합니다. SK하이닉스처럼 한미반도체도 오늘 만약에 양봉을 기록을 하는데 상당한 장대 양봉을 기록한다? 그럼 사는 겁니다. 근데 윗꼬리가 달리면 약간 오늘은 보는 거죠. 오늘은 보고 뭐 내일 사든가 조금 더 볼 수 있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두텀 매물대가 사실 78,000원대거든요. 그래서 제일 베스트 가격대는 78,000원과 8만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제 외국인과 기관에 너무 엄청난 매수가 들어왔고 정말 가장 이 반도체 업황의 중심에 있고 엔비디아의 그 캐파를 만족시켜줄 다른 대안으로 선정이 돼버리면은 요 가격대를 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시간이 없다, 오후까지 볼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우선 삼성전자부터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5장의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내가 대응이 안 된다, 바쁘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사 보고서 대응이 되시는 분들은 5장까지 확인해 보시고 캔들이랑 수급 보시고 대응 전략을 확정하는 게 맞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 목표가 얼마나 잡아야 돼요? 네, 우선 삼성전자는 83,000원과 8만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1차 목표가로는 제가 87,000원, 88,000원 잡은 다음에 여기서 드라이빙 걸 때 선결 조건은 반드시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와 관련해서 세 가지 종목, 그리고 관련해서 세부적인 전략과 목표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은별 앵커께서 이야기해 주신 8월의 보너스, 이 성장성을 갖춘 분기 배당주가 없을까? 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밸류업이라는 단어로 해서 요즘 시장에서 주주 환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중간 배당이라는 또 키워드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제가 컨셉을 저 PBR이나 배당으로 잡았다고 한다면 이 뉴스가 아니겠지만 저는 딱 이 분기 배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배당의 뭐 기준이나 규정 같은 경우는 은별 앵커께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내가 만약에 나는 실적 호전주, 그 다음에 주주환원 정책에 따른 그런 수혜를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면 사실 KB금융이나 우리금융지주,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손해보험 쪽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 분기 배당도 사실 KB금융이나 현대차 이런 기업들은 분기 배당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분기 배당 기준일이 6월 30일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일정주 관점으로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주주환원 정책을 하겠구나. 이거를 예상을 하고 미리 포지션을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분기 배당주 소식을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이 분기 배당과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 분기 기준일을 딱 찍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8월에 보너스라는 헤드라인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8월에 배당 기준일을 딱 찍은 상장사들 리스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SK 그룹주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은별 앵커가 한국의 컴퍼니랑 BNK 금융주주가 리포트 나왔다면서 소개를 해주셨죠. 그래서 저는 이 8개에서 10개의 기업들 중에서 배당 기준일이 넉넉하게 남았으면서 그러니까 촉박하지 않게 좀 일정주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배당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2개를 꼽아보려고 합니다. SK랑 BNK 금융지주 꼽으려고 해요. 현대차랑 뭐 의리금융지주, 그 다음에 KB금융 이런 것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분기 배당 일정이 지나갔어요. 근데 주주환원 일정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분할 매수, 기술적 분석하셔가지고 분할 매수 잘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SK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초조합니다. 일단은 그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단기적인 변동성 나온 다음에 바닥권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때 5월 30일에 기록했던 저점을 깨지 않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순매수에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노소영 이제 관장께서 이 이혼 소송금을 기부를 하겠다고 하면서 엄청난 선행을 하고 있죠. 이 노소영 관장이 이렇게 선행을 하면은 최태원 회장이 굉장히 초조해집니다. 그러면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이 주주환원 정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 이 SK 지주사의 주가 부양을 위해서 노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SK는 관심주를 반드시 둬야 된다. 기술적 위치가 너무 좋고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NK 금융 지주입니다. 우리가 현대차랑 KB금융 분기 배당 받았을 때
분기 배당금이랑 이 시가 수익률을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안타깝게도 현대차랑 KB금융은 이 분기 배당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률이 1%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BNK 금융지주는 실적 발표 내용 은별 앵커가 잘 이야기해줬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이상의 실적 향상을 보여줬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KB금융은 KB금융 한 9%, 이제 우리금융지주가 9%, 11% 정도였죠. 그 다음에 신한금융지주 2%, 그 다음에 KB금융이 6%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근데 BNK 금융지주는 실적이 4%이기 때문에 가장 큰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이 분기 배당금 기준으로 했을 때도 분기 배당 수익률이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분기 배당 기준일이 16일이기 때문에 정말 매매를 잘 못하시는 초보분들도 이 분기 배당을 그냥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12개월 선행포도 3점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주 중에서 정말 상당한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부터 9,500원부터 9,0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8월 16일이 비당 기준일이니까 8월 14일까지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8월 14일이 아마 다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다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다음 주 목금이나 다다음 주 월요일 이전에 청산을 목적으로 한 일주일에서 일주 반 정도 보유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삼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SK 목표가는요? SK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보통 1차 목표가는 17만 원에서 17만 5천 원 정도 잡아요. 근데 이 17만 원과 17만 원 도착했을 때 아무도 모르는 뉴스로 도착을 했으면 조금 비중을 줄이는데 약간 최태원 회장이 조금 초조한 스탠스로 뭐 뉴스를 동반하면서 상승했다. 그럴 경우에 조금 더 19만 원, 20만 원대까지 드라이빙을 걸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팀장님의 관심주는 어떤 겁니까? 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관심주는 대한해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공격적인 뉴스로 좀 소개를 드릴 것 같은데요. 우리 귀숙님이나 지연님이나 우리 토마토증권통 점상 시크릿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점상 시크릿에서 흥하해운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흥하해운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을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아침에 나온 뉴스죠. 하마스 지도자가 피살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홍해 리스크, 이스라엘 이런 뉴스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너무 공격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 응징을 하겠다, 협정을 파괴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제 WTI 원유가 5.23% 상승한 78.64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해운주를 점상 시크릿에서 소개를 드릴 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랑 BDI 지수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지수들이 고점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밀렸는데 여전히 고점 부근입니다. 근데 이 해운주들은 고점 대비 20%, 30% 밀렸어요. 그러면 운임 대비해서 주가가 추가 과대납폭이 나왔으면 상대적으로 쌀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싸다라는 관점인데 해운주들은 당연히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제가 흥하해운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하게 부각되면서 유가 상승했고 지금 관련 종목들이 시간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순으로 나열을 해드린 거예요. 제가 매매를 못하신 분들 당연히 HMM이랑 페노션을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해운주들이 기술적 위치가 좋아요. 바닥권에서 어제 처음 올라왔습니다. 어제 처음 올라왔는데 공격적인 뉴스 나왔고 WTI 원유 가격이 올라갔으면 오늘 해운주들이 강한 상승세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아직 동시효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얼마에서 시작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시간에 단일가에서 플러스 3% 상승한 2240원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아마 그 부근에서 시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2240원에서 마이너스 5% 구간까지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합니다. 이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한 다음에 손절가를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를 플러스 10% 구간으로 잡은 다음에 오늘 내일 이틀간 지켜보는 매매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표가가 2,000원대 중반입니까? 우선은 매수가가 얼마가 나올지가 중요한데 제가 만약에 2,240원과 2,200원 부근에서 매수가 된다고 했을 때는 매수가를 한 2,200원 초반대로 잡을 때는 저는 그때는 1차 목표가를 약 2,450원과 2,500원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모닝 관심주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 쪽에서 세 가지 종목이 나왔는데요. 우선 탑픽 종목이 삼성전자고요. 그대로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삼성전자는 87,000원에서 88,000원 정도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밸류업에서 이제 분기배당 쪽으로 넘어갑니다. 일정 매매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SK와 BNK 금융지주가 되겠는데요. 지금 SK는 17만 원에서 17만 5천 원, BNK 금융지주는 8월 14일까지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심주 해운주에서 대한해운입니다. 기술적 접근입니다. 분할 매수이고요. 매수가가 2,240원 선에서 됐다면 그 기준으로 목표가 2,450원에서 2,500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닝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의 첫 거래일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